채권하는 사람 구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용자님의 수필집 사돈 반바라기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용자 아마도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책을 내고 글을 쓰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책의 저자한테 이 책을 받았고 읽다가 굉장히 재미있게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분이셔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려야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김용자님은 45년에 안동에서 태어나셨고요. 격동의 한국사를 살아낸 해방동이 할머니입니다. 안동은 고택들도 많고 양반댁들이 많이 살던 그런 동네입니다. 이 김용자님도 그런 그 종가댁에서 자라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양반댁에서 지켜온 말투나 행동거지, 행사 등을 여실히 잘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책의 첫 단락의 제목이 사관을 드리다 입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요, 아침 저녁으로 웃 어른에게 문안을 드리는 것을 안동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양반댁에서는 아들이 태어나 5살 정도면 어머니의 품을 떠나 사랑방으로 옮겨야 했다. 할아버지와 생활을 같이 하면서 남자로서 갖추어야 할 행동거지를 배워야 했다. 할아버지의 요강을 비우고 자리끼를 준비하는 등 자잘한 심부름을 도맡아 해야만 했다. 사랑의 손님이 오시면 손님에게 인사하는 법도 배워야 했고, 조부와 겸상을 하면서 반찬을 골고루 먹는 법과 식사 예절도 배워야 했다. 그리고 소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어른의 잠자리를 챙겨줘야 됐다. 여름이면 방에 습기가 가실 정도로 군부를 때워야 했고, 겨울이면 방구들이 설설 끓을 정도로 충분히 불을 떼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 일은 아들이나 손자의 몫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저녁 식사의 양을 세심하게 보았다가 밥을 조금 적게 먹으시면 한밤중에 시장기를 챙겨드리는 주전부리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어린 손자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이 모두가 사관이라고 불렸던 우리의 풍습이다 라고 김용자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용자님의 외가를 소개하는 식은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안동 이만은 의성 김씨 세거지였다. 안동에서 영덕으로 가다 오른쪽으로 반변천을 끼고 20분쯤 국도로 가면 막혔던 숨이 팍 터지는 기운을 느낀다. 조금 더 가면 파르스름한 서기가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질비한 강변이 나오는데 거기를 청천동이라 하는데 흔히 내 앞이라 부르기도 했다. 경주의 양동, 풍산의 하회, 봉화의 닥실과 더불어 택리지에서 말한 영남 4대 길 중에 한 곳이 내 외가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돈 반바라기라는 단어는요, 사전에 제가 찾아봤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에서 쓰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반보다라는 뜻은 이렇게 쓰이고 있답니다. 시집간 딸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집을 멀리 가지 않습니까? 시집간 딸이 본가에 오려면 거리가 머니까 중간에 만나는 것, 이것을 반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돈 반바라기는 사돈집과 친하고 편하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안동말이 아닌가라고 저 스스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김용자님이 살았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경북의 양반 지역 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 군데에 걸쳐서 쓰고 있는데, 교자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로 만든 질 좋은 상이라는 말에 거금을 주고 은행나무 교자상을 샀습니다. 오래 쓸수록 검은색이 붉게 변할 것이라는 말도 솔깃했죠. 오칠을 9번 입혔다고 했습니다. 상다리 모양도 호랑이 다리를 했다고 해서 호족 행복 교자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칠 냄새가 오래도록 났습니다. 인간문화재라는 장인의 솜씨가 돋보였다고 합니다. 3대 독자 아랫돌이 만지는 어미의 심정이 이럴까? 보고 또 보고 닦고 또 닦았답니다. 은행나무는 벌레가 해치지 않습니다. 나무결도 아주 곱습니다. 검던 오칠이 검붉은 깊은 색으로 변하면서 점점 결을 더했다. 대구 경북 쪽에 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쓰이는 그 문장 또는 그 단어, 이런 것들을 김용자님 글에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용자님은 주위 어른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쓰고 있습니다. 김용자님과 한때 가깝게 지냈던 한 어른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사는 노인 중에 일간지 논설이었다는 노인과 그 부인을 알고 지냈다. 뒷집 창문을 열면 어린이 놀이터가 보였는데 그곳에 동네 아이들이 노는 것을
물색 없이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을 자주 보았다. 말동무라도 해드릴 겸 집으로 모셨는데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낯이 익자 전화기로 먼저 보내낼 정도로 친하게 되었다. 현관문에 달필로 쓴 메모가 자주 붙어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활달하던 글씨체의 힘이 줄어들고 횟수도 줄어들다가 소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스산한 가을날 진한 고독과 함께 그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분의 몸놀림과 눈빛에는 공동과도 같은 외로움이 항상 어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돌아봤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 아무리 사력 있고 인품이 뛰어난 사람도 늙음과 함께 찾아드는 고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인가 보다. 병보다 더 무서운 고독을 잊어보려고 이웃의 젊은 안악에게 마음을 보내셨던 그 어른에게 얼마나 진정한 정을 보내드렸는지 적막한 마음이 든다. 수몰된 고향집에 대한 얘기도 쓰고 있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 500년을 이어오던 고향마을이 들어있었다. 집 골목, 친구네 초가집은 커다란 유리관 속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고 산 허리를 감돌아 꼬불거리던 길들도 물속에 그대로 있었다. 저 길모퉁이에서 낯익은 사람이 불쑥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물동이를 이고 조심스레 걸음으로 옮기던 새댁의 살랑이는 뒷모습에 향기도 풍겨 나올 것 같았다.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고 지는 앞산과 아버지 형제분만 낳고 일찍 돌아가신 할머니의 산소가 있는 정직골, 봄이면 이곳 무덤가에는 산당화가 무리지어 피어 있었다. 장례 때만 쓰는 꽃상에를 넣어두는 무서운 상여집도 물밑 어디쯤에 있을 것이었다. 안동의 많은 그 종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개국 이래 나라에 큰 공을 세웠거나 충신반열에 올랐거나 인격이 높은 학자가 배출되면 사후에 나라에서 시호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불천지위로 모시라는 명도 받게 됩니다. 이를테면 서해 유성룡을 불천위로 모시는 충효당이 그렇고 태계 이왕을 모시는 도산 상계종가가 그렇습니다. 불천위는 자손이 있는 한 자손 대대로 시호를 받은 분의 제사를 지내야만 합니다. 그 불천위를 모시고 있는 집이라야 종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오래되었다고 종가라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계가 엄존하는 곳이 안동의 종가 문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천이라는 것은요, 높은 벼슬을 했다고 반드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명회, 이 한명회가 벼슬은 굉장히 높았지만 불천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반대로 살아생전에 역적으로 몰렸다가 신원이 회복되고 불천지위에 오른 집도 있습니다. 정암 조광조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잊혀지고 있지만 경북 지역에는 아직도 종가라는 낡은 이름의 명예를 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종소는 장가가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려는 반대로 시집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종가에서 자란 그 여식은 보고 자란 법도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집안에 들이면은 집안을 화목하게 집안을 잘 꾸려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인식이 있어서 굉장히 선호하는 신부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가의 제사에는 일가 친척의 모든 며느리들이 거의 일손을 도우러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종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종부는 직접 일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그 일꾼들이 왔을 때 큰 일에서 작은 일까지 분배하고 지시하는 일, 이것이 종부가 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종부는 온 문중의 칭송을 들었고요. 학렬이 높아도 종부에게는 깍듯하고 말씨도 공손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이런 말이 전해진답니다. 탕국에 빠져 죽어도 종부가 좋다. 지금 김용자님이 살고 있는 동네 영천에 대해서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은 사과와 자두의 맛이 전국 제일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하다. 영천은 전국에서 가뭄이 제일 심한 곳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일조량이 많다. 맛 좋은 과일 생산에는 최적의 지형이다.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사람 살기에는 악조건이지만 그 산에는 온갖 산나물들이 흔전만전이다. 이 영천의 지천인 것이 매화라고 합니다. 거기가 자연이 싹이 나서 자란 순 토종 매화입니다. 짙은 매화향이 온 동네에 가득하답니다. 김용자님이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 빈집이 있는데 거기 매화가 한 그루 꽃을 피웠는데 그 냄새가 참으로 좋았답니다. 그래서 김용자님이 자세히 가서 보니 그렇게 보고 싶었던 청학소매였다고 합니다. 이 청학소매가 뭘까 하고 제가 사전을 막 뒤져봤는데요.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짐작은 소매, 작은 매화를 얘기하는 것 같고 청학은 아마도 파란색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색깔을 띠는 매화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김용자님이 남편에게
저 나무를 우리 집 마당으로 좀 옮기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 남편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빈집이라도 빈집 주인한테 허락을 얻고 옮겨야지 그냥 우리가 옮기면 안 돼. 이런 제의 거절을 당하고 아직도 못 옮기고 있답니다. 이 김용자님이 처음부터 영천에서 산 것은 아니고요. 어릴 때 안동에서 자랐지만은 일찍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의 한복판인 그 강남에서 살았답니다. 30년을 살다가 이제 용인 그 수지를 거쳐서 10여 년 전에 그 영천에 와서 살게 됐는데요. 30년 넘게 서울에 살았으면은 시골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하다못해 그 자기 텃밭도 키워야 되고 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낯설었겠죠. 그리고 이 두 내외가 모두 농촌 생활은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참 몰라서 막막했는데 동네 안악들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고 자기들 집에서 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하면서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내외도 농촌 생활을 시작한 지 한 10여 년이 넘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농촌에 사는 것이 좀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사돈 반바라기 제목도 독특하고요. 글을 굉장히 잘 쓰고 품격 있게 글을 쓰십니다. 대부분 다 처음 보실 거예요. 한번 이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양반댁에서 자란 규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쓰고 어떤 글을 쓰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다고 해서 사돈 반바라기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